그날 보험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던 제 손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저녁 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덜 나가네. 그래. 아픈 데도 없는데 뭐. 그 한마디가 그렇게 후회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식탁 위엔 보험 서류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금이 늦게 들어온다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가계부를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끼는 수밖에 없지요. 그때 보험 설계사가 했던 말이 스쳤습니다. 요즘은 병원비보다 생활비가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을 흘려보냈던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 후 한 달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손주 간식을 사오고 남편과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보험 끄는 게 잘한 일이지. 돈 아꼈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진 우리 부부의 계산이 맞아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묵직했습니다. 좀 피곤했나 보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을 버티다 시장에 갔다가 그만 계단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날 그 말이 그렇게 서글플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였지만 밤이 되자 통증이 허벅지까지 번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그냥 근육통 같진 않아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보자. 괜히 미루지 말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다르셨어요. 꾸준히 치료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어졌고 제 머릿속엔 오직 돈이란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17만 8천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걸 매달 감당해야 한다고? 카드를 내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아까워서 끄는 보험보다 훨씬 더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주사 한 번에 17만 원. 물리치료 주 3회면 한 달에 60만 원. 그동안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깝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이었단 걸요. 며칠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병원은 조금만 다닐게요. 약으로 버텨도 되잖아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여보, 그럼 더 나빠져. 그 말에 괜히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병원비 내보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도 불안해. 우리가 아플 나이가 된 거잖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린 서로를 원망했지만 결국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통장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찍어주는 도장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여유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날 그렇게 쉽게 해지를 결정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험은 다시 들고 싶어도
나이와 병력 때문에 어렵다는 걸.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후회는 병보다 더 깊게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통장 잔고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지켜야 해. 통증은 그렇게 조용히 제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묵직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작은 딱딱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파스 붙이면 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통증은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오면 잠시 괜찮아졌지만 며칠 뒤면 다시 아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처치예요.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꾸준히 관리 지금 내 형편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주사 한 번에 17만 원. 물리치료 주 3회면 한 달에 60만 원. 생활비와 병원비를 같이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고 물가는 오릅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계속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엔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약값 줄이면 되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 짧은 말 뒤에 흐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계부를 적다 손이 멈췄습니다. 공과금, 식비, 손주 용돈,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보험료를 아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더 큰 돈이 나가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엔 한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대기실에서 제 또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실손 끊었다가 후회해요. 저도 다시 들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네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제야 제 실수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조차 내겐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젊은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예약 날짜 적어드릴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나에겐 너무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피곤하고 초라하고 마치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을 헛디뎠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자 무릎이 욱신거리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글쎄요, 나아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비가 참 무겁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꼭 병원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통증이 언제쯤 사라질까? 그런데 그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돈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의료비 납부 내역서 62만 3천 원.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 돈이면 손주랑 놀러도 갔을 텐데. 지금은 병원 영수증에 사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예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돈은 남겨두자. 그때의 저는 참 현명했는데, 이제는 그 현명함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엔 병원비를 조금 미뤄볼까? 그 말이 얼마나 아픈 제안이었는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아픈 사람은 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구나. 병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가난은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군요. 마음이 먼저 버텨줘야 하네요. 병보다 무서운 건 그 병이 만들어내는 계산서였습니다. 병원 카운터 앞에서 계산기가 찍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톡톡 두드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31만 7천 원, 28만 4천 원. 숫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이젠 주 2회만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이 오히려 무겁게 들렸습니다. 주 2회면 또 한 달에 얼마일까? 치료 횟수는 줄었지만 마음의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 걱정 말고 몸이나 나아져.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 약값도 줄여야 하는데. 그 생각이 더 깊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녁 식탁엔 점점 반찬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3가지 찬을 놓았는데 이젠 김치 하나, 달걀 프라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네. 그 웃음이 오히려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는 괜찮다는 위로와 어쩌겠냐는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카드사에서 보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늘 오던 청구서였지만 이번엔 손이 쉽게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총 결제 금액 128만 7천 원. 항목 중 절반이 병원비였습니다. 진료, 약국, 검사, 물리치료. 줄줄이 찍힌 내역들을 보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다 이번 달 한 달치라니.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드 청구서가 아니라 내 불안이 숫자로 찍혀 나온 기록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접으려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밤 그 청구서를 식탁 위에 올려둔 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조용히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요.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적금 깰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혹시 모르니 남겨둬야 해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가 위로이자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맑았는데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고요히 스며들었지만 그 따뜻함조차 내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힘들다고 하면 걱정이 될 테니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잘 지내. 그 한마디 뒤로 목이 메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 영수증, 카드 명세서, 납부 고지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솔직히 말하자. 우린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벽이라는 걸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증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몸의 통증은 진통제로 견딜 수 있었지만 마음의 통증은 어디에도 약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그 숫자들이 내 삶의 기록 같았습니다. 이게 내 나이의 무게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영수증들을 차곡차곡 접었습니다. 창밖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영수증 위에 닿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현실이구나. 병이 아니라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던 여유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평온이 더 절실하네요. 아픈 건 무릎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먼저 무너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커졌습니다. 후회는 줄지 않았고 잠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한숨을 쉬다 조용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무거운 생각, 병원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물 6컵, 약 제때, 10분 걷기. 오늘 잘한 일, 아프다고 말함. 글씨가 삐뚤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생각은 제 마음대로 안 됐지만 적는 일은 제 손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알람을 3번 맞췄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밤 9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의자에 앉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었습니다. 3번만 반복해도 심장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숨부터. 스스로에게 작게 말하니 이상하게 눈물이 덜 났습니다. 걷기도 바꿨습니다. 20분 1번 대신 10분 2번. 아침에 10분, 해질 무렵 10분. 짧지만 꾸준히 걸으니 밤의 저림이 조금 덜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덜 쫓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마음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봉투 3개를 꺼내 써 붙였습니다. 병원비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마음 돌봄 1만 원. 마지막 봉투는 작은 사치, 허브티 1통, 도서관 강좌, 손주와 붕어빵.
그 1만 원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내가 나를 아낀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갑 속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조금 돌볼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로도 숨이 조금은 쉬워졌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에서 마음건강 모임한대. 회당 5,000원이래.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가보았습니다. 둥글게 앉아 각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수술 뒤 불안을, 누군가는 남편 간병의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무섭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 한쪽이 풀렸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고 확실한 걸 통제해 보세요. 물 6컵, 10분 걷기, 호흡 3세트.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도울 수 있다. 집에 오니 식탁 위에 손주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걷자. 그날 저녁 손주 손을 잡고 화단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참새가 날아오르고 저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짧은 산책이 끝나자 숨이 덜 가빴고 마음엔 바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파요. 저녁은 간단히요. 그래, 내가 라면 끓일게. 당신은 호흡 3번. 예전엔 서로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한 팀이 되어 하루를 나눴습니다. 라면 그릇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우리가 버티는 방식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공책을 펴고 오늘의 3가지를 씁니다. 오늘의 걱정, MRI 결과, 오늘 한 일, 약 제때, 10분 2번 걷기. 오늘 감사, 남편이 따뜻한 물을 건냄. 3줄을 쓰고 책을 덮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자리를 조금 옮깁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눈가엔 피곤이 남았지만 그 위로 미소를 그려보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자야. 크게가 아니라 작게 확실하게.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몸의 병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 다스리고 마음의 병은 나와 나의 사람들과 함께 돌본다는 걸요. 병원비는 필요하지만 평안은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하루의 습관에서, 작은 약속에서, 서로의 따뜻한 말에서 자랍니다. 오늘도 공책 첫 줄에 씁니다. 물 6컵, 10분 걷기 곱하기 2호흡 3세트, 마음 일기 한 장. 크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작게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리며 저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말합니다. 들어와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은 내가 자리를 정할 거야. 그리고 조용히 숨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음은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걷는 습관도 자리 잡고 공책엔 감사 일기가 쌓였습니다. 아침마다 짧게라도 햇살을 받으며 숨을 고르면 괜찮다는 말이 조금은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엄마 나 지금 형편 괜찮아요. 괜히 참았다가 더 커지면 그게 더 문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마움보다 먼저 올라온 건 이상한 서운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 없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그런 말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그렇네. 뭐가 그래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만 그 순간엔 서운함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도 알아요. 그런데 꼭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할 때도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러잖아. 그 말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공책을 펴고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무거운 생각, 도움을 받는 자존심.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이번 달 제가 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너한테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해?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요. 고집이 아니라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고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나는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아. 아픈 건 몸이지. 마음은 아직 멀쩡하다고.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냥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제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내가 화낸 건 그의 말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내 상처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해가 저물고 있었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식 걱정은 사랑인데 부모의 자존심은 그 사랑을 가끔 거부하네. 남편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그랬잖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마다 이걸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받는 쪽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줄은. 이제 알았잖아. 그럼 됐어. 그 말이 따뜻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불편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공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가장 무거운 감정, 서운함. 오늘 내가 배운 것, 사랑도 표현이 다르면 상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고맙다. 엄마 마음이 그땐 좀 복잡했어. 하지만 내 마음 충분히 전해졌단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앞으로 뭐든 같이 상의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안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따뜻한 안도감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그 바람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은 약점이 아니었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어주는 또 다른 용기였구나. 요즘은 아침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어딘가 부드러운 온기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이 제 어깨를 살짝 감싸는 것 같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이젠 그 통증이 저를 놀라게 하진 않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계산기부터 꺼냈습니다. 이젠 커튼을 먼저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공책을 펴고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봅니다. 오늘의 걱정, 오늘의 감사,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글씨들은 제 하루의 기록이자 내 마음이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 공책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야. 내 마음의 기록장이야.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조금은 아프지만 잘 지내고 있어. 그날 밤 손주가 다녀간 뒤 공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란 건 결국 쓰다 보면 나아지는 상처구나. 점심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장 갈래? 그래요. 오랜만에 나가요. 시장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유,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좀 아팠어요. 그래도 이제는 나아졌어요. 그 말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시장 소리 속엔 삶이 있었고 그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작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지난 봄에 남편이 사다 준 허브입니다. 한때 말라붙었던 줄기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잎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 잎처럼 다시 자라나는 중이구나. 해질 무렵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햇살이 노을빛으로 변하면서 세상이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고요히 숨을 고르며 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병이 내 몸을 멈춰 세웠지만 그 덕분에 내 마음을 다시 보게 되었구나. 예전엔 아픈 게 두려웠지만 이젠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고 도움을 받아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다는 걸 이제 압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말을 따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버텼어. 이게 바로 사는 거야. 공책 마지막 장을 펼치고 세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걱정, 없음. 오늘의 감사, 하루를 무사히 보냄. 오늘의 다짐, 내일도 나답게. 펜을 내려놓고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 식어가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식어가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아니까요. 창밖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천천히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구나. 이젠 완벽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마음을 덜 아프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평온의 자리라는 걸 압니다.